우리 일상에서 친구끼리 많이 하는 데세요. 너나 믿지. 그거는 나쁜 짓 하잖아요. 캐서린 극중에서 왜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운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담배는 네네. 아주 좀 저는 히스테릭하잖아요. 부담입니다만. 네. 예. 하여튼 히스테릭하잖아요. 예. 그런 감정을 막 과감 없이 막 얘기하고. 근데 장초를 벌이더라. 생각보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네. 나 슬쩍 그냥 궁금해. 나 슬쩍 그냥 이거 다 친한 사람도 여기 온다길래 왔는데 100만 원씩만 빼면 어때? 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 뺄 것 같은데. 너무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뭐 재밌게 하시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서도 분명히 캐서린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네, 이른바 극티라 그러죠. 우리 이런 데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 한 명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그걸 엄마도 원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가족 친지들 안에서 설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걔는 끝났어. 우리가 도와줘도 걔는 제기 못해. 그럼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캐서린이 여기서 굉장히 절대적인 악을 제공한 빌런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건의 모티브가 된 사건에서는 지금 영화보다 훨씬 더 빌런이거든요. 네, 훨씬 더 빌런이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저는 빌런을 그렇게 극악의 빌런을 쓰게 되면 그건 그냥 장르물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원한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캐서린을 조금 유하게 나름 실제 인물보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독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인물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 그냥 이렇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이 영화의 감독님의 그 연출력을 좀 인정하게 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캐서린이 누가 봐도 빌런이지만 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우리 안의 빌런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서 극으로 만드셨다는 게 가볍지만 않은 감독님이 정말 험난한 영화계에 여태까지 영화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됐고 혹시 배우님도 연기하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캐서린이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영화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봤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이 옆에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관객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 영화가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르물이고 스릴러물인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취해서 자기네들끼리 고조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술집을 가보면 둘이 너무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어요. 이 둘한테 절대 공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들은 너무 취해 있어. 근데 어찌 보면 시작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만큼 친절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도 감독님이 이제 그러니까 계획을 하셨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감정이 같이 이입되기보다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저런 상황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은 하는 행동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분명히 해이해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실화 바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한테 그리고 뭐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충분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네.
사실 아까 박 사장이 가장 그 진짜 흉악한 빌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농담이야. 아니요 진단인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약간 박 사장 같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약간 박 사장님처럼 입고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는데 재밌게 하려고 네네. 그랬지 박사장. 아니 그 생각은 해봤어요 혹시? 캐서린이 내가 캐서린의 입장이라면 아 이건 있을 수 없죠. 캐서린이 나쁜 캐서린 극 중에서 왜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운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담배는 네네. 아주 좀 저는 히스테릭하잖아요. 부담입니다만. 네. 예. 하여튼 히스테릭하잖아요. 예. 그런 감정을 막 과감 없이 막 얘기하고. 근데 장초를 버리더라. 담배를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또 그걸 보셨어요? 나딱 보이더라고요. 보셨구나. 깊게 안 하고 장초를 버리긴 하더라고. 사실 그냥 근데 저는 사실 그 캐서린의 선택을 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근데 그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내 주변에 캐서린은 무조건 있다. 나에게 이상한 선택권을 주는. 나한테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그냥 악마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도 이상한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캐서린을 찾아내야 되겠다. 밤새 찾아야 되겠다. 밤새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사실 선택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우리 이순원 배우. 맞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캐서린이 그냥 생각해보고 나와 할 때부터 그 문을 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이게 다 해도 되는 거죠, 내용이. 여기 가보신 분들이니까 정신 차려. GV라니까. 아니 안 보고 들어온 사람 있을까 봐. 근데 이제 중간중간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사실 그쵸, 문서이죠. 그래서 그 윤주 씨랑 그러니까 김수진 선배님이랑 이제 같이 했던 그 롱테이크 시간을 찍은 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주라는 캐릭터가 이제 저한테 선택권을 주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가 거기서 장면을 연기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컷을 외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사람 죽이려고 할 것 같은 표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디렉션을 준 게 거기서도 정확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반대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선에 그 감정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키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장면이 제일 이제 캐서린하고 둘이 이순원 씨랑 얘기한 장면이 제일 이제 고난이도 촬영 원시건 컷이 챕터 3. 예, 고난이도 촬영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름 거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그리고 이 엄마와 엄마의 상태 그런 것들이 이 한 씬 안에서 다 보여줘야 됐거든요. 끊지 않고. 그리고 그 캐서린이 문석 자기 남편한테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문석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면서 문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제 한 번도 끊지 않는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낮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낮이어야 했던 이유는 이런 참혹한 모의와 제안이 밖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일요일 오후 화창한 겨울날의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막 눈싸움을 하고 뛰어노는 그런 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햇살 이 창가에 막 직사광선이 막 스며들거든요. 스며드는 건 얼핏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광선이 자연광이 창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거는 각도만 바꾸면 인물의 컨트라스트가 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쪽 밝은 쪽을 보면서는 굉장히 선한 그리고 이들이 처한 것들이 아주 날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각도를 틀면 얼굴에 이제 그늘이 생기고 이들이 분명히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배우분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카메라 워킹하고 같이 맞추는 데 있어서도 힘들고 그리고 그 두 배우가 전적으로 진짜 다 했다 이 씬은.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씬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챕터 3가
세훈이가 원신 원카신 거는 느끼셨죠? 네. 아, 굉장히 감명 깊게. 제 질문과 다른 데다 원신인 거를 아셨는지. 예, 예. 진짜 그러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그것도 느끼셨는지 아까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캐서린이 계속 히스테릭한 어떤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문석이 들어왔을 때 제안을 하고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보 나 사랑하지 라고 할 때 저는 그 대사가 사실은 영화상 가장 섬뜩한 사랑하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잘못된 사랑이죠. 예. 정말 감명 깊게 본 장면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분 탓인가? 근데 저는 감독님이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것이 해가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네, 그리고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뭐죠? 이거 거실이 있는 예쁜 식탁이 있는 그런 집에 해는 예쁘게 떨어지는데 둘이는 너무 끔찍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럴수록 더 바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들리고 근데 확실히 이 GV가 필요한 게 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 첫 장면부터 다시 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보는 것도 네네네.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이 혹시 그 대목을 조금 같이 느끼셨던 분도 많이 계실 거 햇살을 같아요. 느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 분. 저봐 나랑 다 같이 다시 봐야 돼. 몇 번 안 계시잖아요. 네, 다시 보고 하는 GV도 재밌겠네요. 네. 근데 성훈이 씨가 좀 전에 얘기한 너 여보 나 사랑하지.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구끼리 많이 하는 거세요. 너 나 믿지. 그거는 나쁜 짓 하자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일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범주에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너나 믿지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나 넘어서지 말아야 될 금기를 얘기하거나 뭔가 좀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 때 너나 믿지. 너 내 친구지. 네, 나 사랑하지. 이렇게 단서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셔라. 사인이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숙 씨는 사실 나는 캐서린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내 주변에는 가끔 그런 악마의 제안 같이 이 문을 열지 않겠니? 라고 한 친구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나 슬쩍 그 얘기가 궁금해. 나 슬쩍 그냥 다 친한 사람도 여기 온다길래 왔는데 생각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사실 제 마이크가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이거 하셨다. 마이크도 안 나가? 되게 잘 쨍쨍해. 근데 그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갑자기 수가 상준 오빠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저 오빠가 술을 먹으면 기억을 잘 못해.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보기에는 목요일날 저녁 때 꼭 돈을 찾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에서 한 100만 원씩만 빼면 어때? 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 뺄 것 같은데? 그 정도 상준이 오빠 100만 원은 빼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사고방식은 이렇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항준이 오빠가 이제 뭐 교통사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조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데 항준이 오빠가 자기의 그 한 몇 천만 원 된 돈을 우리만 어디다 놨는지 알고 있어. 네. 그리고 항준이 오빠는 어차피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돈의 존재조차 몰라. 계속 모를까요? 그렇다면 또 기억이 돌아올까요? 역시 감독님답게 좀 상황을 조금 더 네,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뭐냐면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신용불량자로 쫓겨서 모든 걸 잃기 직전이야. 심지어 막 부모님이 아프고 막 그렇지. 돈이 막 너무 필요해.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부모님 병원비 좀 쓰고 갚아줘야겠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근데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우리가 꼭 캐서린이 그렇게 악랄한 캐서린이 되지 않더라도 스몰 캐서린은 우리가 진짜 약간 스몰 캐서린은 될 수 있겠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어. 네. 순원 배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도덕적으로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하냐면 근데 자꾸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게 저도 약간 꽂혔는데, 여기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배우자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나 사랑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뭐지? 갑자기 왜 저걸? 지금 저는 그거에 꽂혔어요. 아내분이 계시니까 네. 하셨으니까. 네, 지금 갑자기 질문을 많이 해서 김수 씨가 당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